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탐험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책 바로 레너드 코펫의 명저 야구란 무엇인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라운드의 기하학, 수비와 베이스라인에 대해 알아봤었죠. 오늘은 그 모든 걸 지휘하는 사람, 바로 감독과 그들의 비밀 언어인 사인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벤치, 지명타자, 심판원, 구장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야구 경기 보시면서 아니 감독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하고 고개 갸웃거린 적 다들 있으시죠? 저는 정말 많습니다. 저도요. 근데 이 책이 정말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팬이나 기자가 한 6가지 요소를 보고 상황을 판단할 때 감독 머릿속에는 최소 12가지 요소가 돌아가고 있다고요. 네, 그게 사실 감독이라는 자리죠. 아니 그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거죠. 팬들은 보통 눈앞에 보이는 볼 카운트나 주자 상황, 점수차 이런 걸 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감독은 거기에 더해서 우리 팀 불펜 투수 컨디션은 어떤지, 다음 이닝에 상대 타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바람의 방향, 심지어는 특정 타자가 최근 며칠 동안 스윙이 어떻게 나가는지까지 다 계산해 넣어야 하거든요. 와. 그래서 책에 나온 비유가 정말 딱 맞아요. 기자가 감독한테 A, B, C, D를 보니까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죠? 라고 물으면 감독의 대답은 이거죠. 당신이 보지 못한 E, F, G, H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EFGH를 엿볼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사례가 책에 나옵니다. 1966년 뉴욕 매치랑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경기예요. 아, 그 유명한 경기요? 네, 9회 말 2사 만루. 매치가 1점 차로 정말 살얼음판 리드를 지키고 있는 상황. 정말 숨막히는 순간인데 타석에 들어선 사람이. 하필 당대 최고의 홈런 타자 행크 앨런입니다. 아, 최악의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때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이 펼쳐져요. 매치의 1루수 에디 크레인풀이 갑자기 파울 라인 쪽으로 바짝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루랑 2루 사이를 그냥 고속도로처럼 텅 비워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완전히 미친 짓이죠. 그렇죠. 안타 하나 하면 경기가 끝나는데 역사상 최고의 타자한테 여기로 치세요 하고 길을 열어주는 셈이니까요. 아마 TV로 보던 팬들은 막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 매치 감독이었던 웨스 웨스트럼의 머릿속은 아주 냉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의 판단 근거는요. 행크 앨런이라는 과거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현재의 데이터였어요. 현재의 데이터요? 아니 상대가 그 행크 앨런인데. 맞습니다. 웨스트럼 감독은 행크 앨런이 최근 들어서 큰 거 한 방을 노리느라 계속해서 공을 잡아당겨 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는 걸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짠 거죠. 어떤 시나리오요? 첫째, 우리 투수가 바깥쪽 공을 던졌을 때 앨런이 평소처럼 잡아당기면 타구는 잘 맞아도 센터 쪽으로 갈 것이다. 둘째, 만약 스윙이 좀 늦거나 빗맞아서 오른쪽으로 가면 그 타구는 파울라인에 가깝게 뜰 가능성이 높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만에 하나 앨런이 이 수비를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텅 빈 1, 2루 간으로 밀어친다면 바로 그 자리에 우리 1루수 크레인풀이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어떻게 치든 우리 수비수 정면으로 오거나 최소한 장타는 맞지 않을 거라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 놓은 거네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웨스트럼 감독의 예측 그대로였습니다. 행크 앨런이 친 타구가 힘없이 중견수 뜬공으로 잡혔고요. 경기는 그대로 매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모두가 행크 앨런이라는 이름값에 떨고 있을 때 감독 혼자 요즘의 행크 앨런을 보고 있었던 거죠. 이야, 정말 대단한 통찰력이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 엄청난 도박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만약에 앨런이 그 계산을 역이용해서 텅 빈 공간으로 안타를 만들어냈다면 웨스트럼 감독은 정말 역사에 남을 조롱거리가 됐을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명감독의 결정에는 항상 그런 위험이 따라요. 결과가 좋으면 신의 한 수, 나쁘면 최악의 패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결정이 단순한 감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와 분석에 기반한 계산된 위험이었다는 점입니다. 야구 감독이란 게 바로 그런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인 거죠. 데이터에 기반한 완벽한 계산이라 정말 인상 깊네요. 근데 모든 감독이 이렇게 과학자처럼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정말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그야말로 예술가 같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야구는 과학인 동시에 예술이라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 예술가 같은 감독의 사례로 1965년 뉴욕 양캐스의 존 킨 감독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9회 말 동점 2사 1루 상황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상황을 좀 그려볼게요. 9회 말 동점, 2사 1루. 주자는 당시 발들이기로 유명했던 포수 엘스턴 하워드. 그리고 타석엔 대타 레이 바코. 근데 볼 카운트가 3볼 1스트라이크가 된 거예요. 이건 뭐 타자한테는 그린라이트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쳐라를 예상하는 순간이죠. 투수는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밖에 없고 타자는 그냥 자기가 노리던 공만 오면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인데 그렇죠. 그런데 존 퀸진 감독은 타자에게 절대 치지 말라는 사인을 보냅니다. 네, 치지 말라고요? 네. 당시 중계진은 물론이고 상대팀, 심지어 다른 팀 감독들까지 나중에 그 작전을 두고 논쟁을 벌일 정도로 상식 밖의 지시였어요. 저라도 TV 보면서 감독 미쳤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킨 감독의 진짜 목표는 타석에 있는 네이바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1루에 있던 발느린 주자 엘스턴 하워드였죠. 주자요? 네. 생각해보세요. 3대1 카운트에서는 타자가 공을 쳐야만 주자가 뛸 수 있습니다. 만약 바커가 여기서 평범한 2루타를 친다고 해도 발이 워낙 느린 하워드는 홈까지 못 들어오고 3루에서 멈췄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2사 3루가 되고 경기는 다음 타자에게 넘어가죠. 아, 그렇군요. 하지만 킨 감독의 지시대로 타자가 공을 하나 골라내면서 볼 카운트는 3볼 2스트라이크, 즉 풀카운트가 됩니다. 바로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마법이요? 야구 규칙상 풀카운트가 되면 투수가 공을 던지는 동작에 들어감과 동시에 주자는 아웃될 걱정 없이 무조건 다음 베이스로 뛰어야 하거든요. 히트앤드런이 아니라 런이 강제되는 상황인 거죠. 아, 투아웃 풀카운트 러너 스타트. 야구 게임에서 많이 듣던 소리네요. 바로 그거죠. 덕분에 다음 공에 바커가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쳤을 때 하워드는 이미 2루를 향해 한참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와, 엄청난 헤드 스타트로 얻은 셈이죠. 그래서 그 느린 발로도 여유롭게 홈까지 들어와서 경기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타자가 아니라 주자를 보고 작전을 짠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감독이 선수를 관리하는 걸 넘어서 야구 규칙 그 자체를 이용해서 경기를 만들어낸 거네요. 시야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례야말로 이 책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메시지, 야구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라는 말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감독들의 이런 기발하고 예술적인 생각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구현되려면 선수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잖아요. 여기서 바로 야구의 비밀 언어, 사인의 중요성이 등장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인을 놓치는 순간 때로는 야구의 역사가 통째로 바뀌기도 합니다. 1950년 시즌 마지막 경기, 다저스와 필리스의 페넌트 레이스 우승이 걸린 그야말로 단두대 매치가 바로 그런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반두대 매치요? 네. 9회 말 1대1 동점, 무사 1, 2루에서 다저스의 강타자 듀크 스나이더가 아주 깨끗한 중전 안타를 쳤어요. 무사 1, 2루에 중전 안타면 2루 주전은 그냥 들어오면서 끝내기 승리, 뭐 축제 분위기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랬어야죠. 모든 다저스 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환호하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2루 주자였던 칼 에이브럼스가 홈에서 그것도 너무나 여유 있게 아웃을 당하고 만 거예요. 네. 왜요? 당시에는 누구도 그 이유를 몰랐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비디오 분석을 통해 진실이 밝혀졌어요. 3루 코치는 홈으로 뛰기엔 타구가 너무 빨랐다고 판단해서 멈춰라 사인을 보냈는데 흥분한 주자가 그 사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홈으로 내달렸던 겁니다. 세상에. 사인 하나를 놓친 대가가 페넌트 레이스 우승이라니. 너무 가혹한데요. 그렇죠. 다저스는 그 기회를 날린 뒤에 연장전 끝에 패배했고 우승은 필리스에게 넘어갔습니다. 사인 하나가 한 시즌의 농사를 그리고 팀의 역사를 바꿔버린 정말 뼈아픈 순간이었죠.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근데 그런 살벌한 수싸움도 있지만 이 사인을 둘러싼 인간적인 모습들이 또 재미를 주기도 하잖아요. 책에 나오는 일화인데 너무 웃겨서 기억에 남아요. 혹시 그 라인 듀렌 투수 이야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1964년 필리스의 투수 라인 듀렌이 시력이 아주 나빴다고 해요. 어느 날 감독이 번트를 대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그를 불러서 물었대요. 이봐, 라인. 우리 팀 번트 사인은 알고 있나? 네네. 그러자 듀렌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대답하죠. 감독님, 물론 알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사인을 알아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하하, 정말 유머러스한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감독이나 선수를 무슨 전략 컴퓨터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그들도 우리처럼 눈이 나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일화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요소 때문에 사인의 세계는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맞아요. 단순한 손동작을 넘어서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동원되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책에 소개된 리오 듀로서 감독의 일화는 정말 영화 같아요. 심판한테 거칠게 항의하다가 퇴장당한 듀로서 감독이 기자실로 올라갔는데 마침 덕아웃이 아주 잘 보이는 자리에 앉은 기자가 있었던 거죠. 네. 감독은 그 기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어깨를 으쓱하면 자네도 똑같이 어깨를 으쓱하게. 내가 고개를 끄덕이면 자네도 고개를 끄덕여주게. 아니, 잠깐만요. 지금 기자를 자기 팀 선수들한테 사인을 전달하는 아바타로 썼다는 건가요? 전달했다고 해요. 와, 믿기지가 않네요. 이처럼 사인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치열하고 때로는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무심코 뺨을 긁는 행동, 모자를 만지는 순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약속된 언어인 거죠. 그렇게 더그아웃에서 오는 사인 말고도 선수들끼리 그라운드 위에서 직접 소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바로 언어의 장벽이죠. 1962년 뉴욕 매치의 중견수였던 리치 애시번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유격수였던 엘리오 차콘이 스페인어만 쓰고 영어를 전혀 못해서 둘 사이에 뜬공이 떴을 때 충돌할 위험이 아주 컸다고 해요. 아, 위험하죠. 그래서 베테랑이었던 애시번이 직접 스페인어를 배우기로 합니다. 오, 팀워크를 위해서 외국어까지 배우다니 정말 멋진데요? 네, 그래서 내가 잡을게 라는 뜻의 스페인어 요 땡고를 열심히 외웠죠. 요 땡고.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좌중간으로 애매하게 공이 뜨자 애시번은 전력으로 달려가면서 목청껏 외쳤어요. 요 땡고! 요 땡고! 스페인어를 알아들은 유격수 차코는 곧바로 길을 비켜줬습니다. 완벽한 소통이었죠. 근데 왜 이어지가 비극처럼 들리죠?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정작 영어를 쓰는 좌익수 프랭크 토머스가 요 땡고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아, 결국 애시번은 유격수는 피했지만 좌익수 토머스랑 그대로 부딪혀서 나뒹굴고 말았죠. 정말 야구는 한편의 부조리극 같네요. 네, 하나의 소통 문제를 해결했더니 예상치 못한 다른 소통 문제가 터진 완벽한 코미디이자 비극입니다. 결국 그라운드 위의 모든 소통이 경기의 일부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심지어 그 소통이 우리 팀을 향한 것이 아닐 때도 있어요. 명포수 요기베라의 구시렁거림이 대표적이죠. 아, 요기베라. 네. 그는 타석에 들어선 타자한테 끊임없이 말을 걸어서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어이, 어젯밤엔 뭐 했어? 라든지, 자네 스윙이 예전 같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요. 심리전이네요? 그렇죠. 이건 역시 상대 타자를 교란하기 위한 일종의 사인이자 심리전 도구였던 셈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과연 어디까지를 사인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러게요. 감독의 손짓부터 선수의 외침, 심지어 포수의 잡담까지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들이 결국 경기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는 거군요. 오늘 저희는 야구란 무엇인가를 통해 그라운드의 지휘관인 감독의 깊은 생각과 그 생각이 전달되는 비밀 언어, 사인의 세계를 탐험해봤습니다. 네. 행크 앨런을 잡아낸 데이터 분석부터 야구 규칙을 역이용한 예술적인 작전까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았죠. 네, 맞아요. 감독의 결정 뒤에 숨겨진 수많은 변수들을 엿볼 수 있었고요. 또 사인 하나가 어떻게 팀의 역사를 바꾸고 때로는 웃지 못할 희비극을 만들어내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야구를 더욱 입체적으로 즐기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이 책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직접 읽어보시면 훨씬 더 깊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